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 지역 경주에 세계 각국 정상들과 경제인들이 모였는데요. I enjoyed Chimek with my friends. 외교 무대를 넘어 세계가 함께 즐기며 문화와 예술의 향연이 펼쳐졌죠. 그러면서 우리 전통 문화에 세계 이목이 쏠렸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상당한 정도의 관심에 고조되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통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는데요. 오히려 전통 제품을 구매하는 게 요즘 흔히 얘기하는 힙한 느낌? 핫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힙하다라는 정도의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 Z세대가 중심을 이뤘다. 우리 경북에 있는 전통 문화는요, 그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역사를 꿰뚫는 전통 자산이 다 남아 있는 곳이죠. 이런 것은 독보적이죠. 이 모여진 세계적인 관심이 어떻게 미래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전략은 지나고 난 뒤에 짜면 이미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통 문화의 유행 속에서 지역의 유산들도 미래의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천년의 시간을 품은 도시 경주. 신라 문화의 중심인 이곳이 에이펙 정상회의 전후로 더 뜨거워졌다는데요. 그 중심에 국립경주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른 시간, 박물관이 개장하기도 전에 입구부터 길게 늘어선 사람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 6시 반에 처음에 왔었어요. 6개가 한꺼번에 모인 거는 역사상 처음이라고. 앞으로 100년 후에나 또 볼 수 있다고 그래서요. 이틀 전인가? 4시, 새벽 4시부터 오픈런을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한 6시 50분쯤에 도착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도착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입장이 시작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답니다. 10시 관람은 종료입니다. 10시 관람은 마감됐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줄 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개 첫날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주실 걸 예상했는데요. 예상보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침에 사람 몰리는 거 보고 저희가 10시 개관인데요. 9시 30분부터 개관을 좀 땡겼습니다. 그리고 30분 간격으로 150분을 입장시켜서 회차별로 관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픈런이 이어지는 이유는 신라 금관 특별전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출토된 신라 금관 6점을 104년 만에 한데 모은 전시랍니다. 지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을 선물한 이후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요. 이번 전시에선 찬란했던 신라의 황금 문화유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의 또 다른 인기 장소. 이곳에선 뮤즈라고 불리는 전통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한 상품들이 전시 판매되고 있는데요. 뮤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경주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됐답니다. 이거 진짜 고민되네. 이런 거는 이제 경주에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나 이거 사고 싶어. 나 이거 진짜 사고 싶었는데. 이거 이제 못 구해. 이거 못 구한다고? 눈으로 봐봐. 이제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진짜 사. 뮤즈는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됐습니다. 저희 계속 얘기했어요. 금관총, 천마총 이거 나온 거 꼭 이거 있으면 좋겠다고. 액세서리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있어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진짜 뮤즈 상품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품절이 올라오면 품절되던 그때가 있었거든요. 그 약간 특별한 게 나만이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좋고 그런 느낌 아닐까? 힙한? 지금 들고 계신 네. 그런 물품들이 저도 3번째 오픈됐을
그때 드디어 구매를 했었어요. 오히려 전통 제품을 구매하는 게 요즘 흔히 얘기하는 힙한 느낌? 뮤즈의 소비 주체는 사실 이제 Z세대가 중심을 이뤘다. 내가 좋으면은 그게 예전 거든 지금 거든 뭐 누구가 뭐 구닥다리라고 얘기하든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그걸 픽을 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을 모아갑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핫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힙하다라는 정도의 지금 힙 트레디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지역 경주는 수많은 유적과 문화재가 도시의 숨결 속에 살아있는 마치 거대한 박물관 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경주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 하나로 에이펙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35% 이상 증가했다고 하네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복 체험을 특히나 좋아하는데요. 이곳 경주는 더 특별한 전통복을 체험할 수 있어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My friend Grayson, he introduced me to a drama about Queen Sundok, and I really loved that drama, so I wanted to try wearing a hanbok from Shilla. We got a deal. 이 외국인은 한복을 처음 입어본다는데요. 어쩐지 어색해 보이는 표정이네요. That's right. 곱게 머리 장식까지 하고 나면 이제 신라의 심장 속으로 걸어갈 시간입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들은 경주에서 뭘 보고픈 걸까요? So first we're gonna go to Cheomseongdae, and then after we wander around there, maybe come back here and look at some of the tombs and just enjoy our time together. I think a lot of people will have like a K-pop idol group or a drama that they particularly like, which will be their gateway into like either coming into Korea or having an interest in Korea. And then as they learn more, then they see, there's a lot of effort being made to preserve Korea's traditional culture, and I'm not alone in that aspect at all. 외국인들이 한국 대중문화에 갖는 관심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 한국의 전통 문화는 유행이라는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아이돌 음악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독창성, 차별성을 부각하려고 우리의 전통 음악이나 우리 전통 문화를 접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OTT에서도 한국적인 어떤 콘텐츠가 소비가 되기 시작했고, 특히나 넷플릭스 정책이 지역 콘텐츠를 통해서 세계 글로벌 성과를 낸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캐대언 이후에 가시라든지 이런 모자 종류가 이제 크게 인기를 끌었고, 우리나라의 많은 콘텐츠를 접한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이제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게 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이제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에 있는 전통 문화는요, 그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역사를 꿰뚫는 그 전통 자산이 다 남아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주에 오게 되면 뭐 조선뿐만 아니라 고려, 신라까지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경주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안동 같은 경우도 유교 문화라든지 아니면 서원 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독보적이죠. 전통 문화의 유행 속에서 우리 지역은 어떻게 이 흐름을 지켜가야 할까요? 경주에 이어 한국 정신문화에서도 안동을 찾았습니다. 낙동강이 휘돌아 나가는 자리에 안동 하회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600년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하회 별신구 탈놀이를 비롯해 다양한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가 전해오는데요. 최근 이곳이 젊은 층에 그야말로 핫해졌다고 합니다. 흔히 양반이나 선비 문화라고 하면 지루하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청년들은 오히려 그 속에서 매력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약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많이들 티켓팅을 하세요. 젊은 층이 관심을 갖는 건 바로 선유 줄불놀이인데요. 공연 시작은 7시지만 2시부터 돗자리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쯤 되니 이들이 왜 이렇게 공연을 보고 싶어 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 일단 접하게 됐는데
뭔가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뭔가 전통 놀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쁘다 생각해서 일단은 티켓팅 부탁했고. 누가 티켓팅 하셨어요?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봐서 했습니다. 딱 이렇게 지정해서 며칠 걸로 해라 이렇게 해주셨나요? 여러 번 도전을 했는데 오늘이 된 거죠. 칭찬받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어슴풀에 어둠이 내리면 구수한 노랫가락과 뱃놀이로 공연이 시작됩니다. 선유 줄불놀이는 뱃놀이와 불놀이가 합쳐진 것으로 안동 하회마을에 전승되어 오는 전통놀이입니다. 양반들 놀이와 서민들의 놀이가 잘 조화돼 가지고 이렇게 쭉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뭐 화려한 그 도시보다도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데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 조심하고. 생경하면서도 이색적인 모습은 어쩌면 전통을 재발견해가는 젊은 층에게 더 특별한 추억이 될 겁니다. 요즘 MZ세대의 전통 소비 방식이 단순히 전통을 관람하던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외국인 내지는 내국인들이 전통 문화 내지는 문화유산을 즐기는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유산 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박물관을 통해서 피동적으로 전승되고 유지되어 왔던 것들이 내가 직접 스토리 두잉 하는 것,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거기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통 문화를 즐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주장과 개성과 이런 것이 이제 부합할 때 주체적이고 자기 자율성 관점에서 전통 문화도 선택을 하는 대중문화 현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케이팝이 인기를 끌은 것도 전 세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힙합, EDM 이걸 취하면서 거기에 이제 전통문화를 접목했기 때문에 따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OTT에서도 좀비물을 다뤘기 때문에. 근데 한국형 좀비물이 나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해. 그럼 조선시대, 조선시대가 뭐야? 그리고 갓이 뭐야? 이런 식으로 역으로 타고 들어오거든. 소비자가 원하는 걸 일단 보여주고 그 안에 우리만의 어떤 그 독보적인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흐름이 온다. 한국의 우수한 유교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조성된 한국 문화 테마파크. 이곳에선 체험 문화를 적극적으로 담은 공연이 열린다는데요. 시작부터 특이하죠. 이렇게 책 속을 탐험하듯 걷다 보면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얘들아, 손님 맞자!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조심히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바닥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9월 막을 올린 더 레시피는 조금 생소한 이머시브 다이닝 공연인데요. 이머시브 다이닝은 관객이 직접 먹고 보고 체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대랍니다. 이 공연 어떻게 기획하게 된 걸까요? 제가 2023년에 런던의 공연인 그랜드 엑스페디션이라는 다이닝 공연을 연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떠올라서 정말 한국형 이 다이닝 이머시브 공연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한국의 음식과 그 고조리서인 수은자빵을 소재로 해서 종보님하고 상의하면서 지금의 음식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안동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예의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창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시기를 맞아 주인공인 안동 김선비가 한바탕 잔치를 벌인다는 게 공연의 주된 내용인데요. 이때 관객은 김선비의 집을 방문한 손님이 되는 거죠. 전통 음식과 공연 예술의 접목, 안동의 접대 문화가 녹아있는 새로운 공연 문화에 젊은 층이 환호한다는데요. 안동 전통주와 함께 공연에 나오는 음식은 수은자빵에 기록된 안동 찜닭의 원조 전개합니다.
서울 그리고 수도권에서 많이들 오십니다. 외국인 관람객분들은 10분이면 10분 다 이 공연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하면 너무 잘 될 것 같다, 그런 응원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안동 지역에서의 가장 큰 콘텐츠는 스토리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안동 지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도산서원도 있고 하회마을도 있고 너무나도 좋은 양질의 콘텐츠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가장 큰 힘 아닐까? 무궁무진한 전통 유산을 갖고 있는 경북. 지금은 그 힘이 시류를 타고 새롭게 주목받고 있지만 대중문화가 늘 그렇듯 유행은 한때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지역에 가치 있는 전통이 계속해서 관심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점에 더 집중하고 무엇에 중심을 둬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안동에서 500년 가까이 전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희들은 반남박가 집안에서 한 500년 정도의 전통을 갖고 한 25대째 이 안동 소주를 이렇게 만들고 있죠. 오랜 전통을 이어온 안동 소주는 가족의 삶과 안동의 역사가 녹아든 세월의 결정체입니다. 이게 술 만들 때 가장 기초적인 게 이거 몇 돌 돌리는 것도 배워야 돼. 국 떼는 거하고. 이게 아직 누룩을 만들어야 되거든. 누룩이 있어야 술이 되거든. 응? 네. 껍데기 안 깎인 걸 깎아야 돼. 안 깎인 거 잘 안 해야 돼. 부친께서는 대한민국 식품병인 제6호 박재섭 명인이고요. 저는 이제 아들이면서 전수자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여기 전수 보조자예요. 그럼 이건 할매가 돌리니까 아버지가 돌리니까? 팔이 아프니까 번글러 가면 옛날에는 이제 우리 집이 이제 큰 집이랬거든요. 그 여름에 손님 많이 와요. 큰 집에서 술을 대접해야 이제 그 집 가서 대접 잘 받았다 이거거든요. 안동 지역에서 술은 접객과 예절의 상징과도 같은데요. 그렇게 안동 소주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예와 손님을 품는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봉제사 접빈객, 조상을 모시고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 이것은 인류 문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가장 많이 발전되어 있고 지금까지 전승되어 오는 곳이 바로 안동입니다. 예로부터 술의 고장으로 불리며 집집마다 가양주를 만들어 온 안동. 종갓집 여인들은 전통 누룩을 이용해 그들만의 비법으로 가문마다 조금씩 맛과 향이 다른 술을 빚어왔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걸 이제 제가 거두고 이래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소주가 이래면 되는구나 가는 걸 배웠죠. 그 할머니 때만 해도 동네에서 술을 이제 잘 빚는다고 소문이 나서, 소문이 나면 이 순사들이 단속을 좀 심하거든요. 저희들 뒷곁에서 이렇게 할머니가 계속 술을 빚었다고 이렇게 우리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반남 박씨 가문이 대대로 간직해온 고조리서 온주법. 술은 신이 만든 음식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을 만큼 술을 귀히 여긴 전통주의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그 비법을 바탕으로 안동 소주는 세대를 넘어 시대를 이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술을 금지하기도 해 한때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는데요. 이곳 전시관은 이들이 지켜온 전통의 의미를 짐작케 합니다. 이 단단하게 꼭꼭 골고루 이렇게 밟아주고, 특히 중간에 이렇게 좀 들어가도록 해야 이렇게 이제 잘 샀거든. 사실 부친께서 이 안동 소주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계속 이 18년간 내리막길을 이렇게 올 때는 저도 굉장히 하기 싫었죠. 아유, 이게 도저히 힘들어서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참 이렇게 가졌었는데, 그런데 이제 부친께서 야, 이 사람아, 자네가 안 하면 무형의 자산이 없어지는 거고, 자네가 하면 무형의 자산이 살아있는 건데 안동 소주 같이 하면 안 되나 하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때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서 새로 시작하기 시작했죠. 3대가 지켜온 축척의 유산.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 박찬관 전수자는 오히려 현대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의 마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 부친은 사실 이제 예전부터 안동 소주라는 전통을 지켜왔는 분이고 처음에는 명희님은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셨겠지만은 우리 예전에 안동 소주의 그 고유의 맛을 안주해 한다면 외국인도 그렇고 젊은 세대도 그렇고 대중화를 못 시킬 거 아니에요. 이 전통의 기둥은 이 변하지 않더라도 맛의 품질의 변화라든가 이거는 변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증류의 기본 원리와 전통을 지키되 최신 생산 설비를 도입하고 누룩의 양과 탄내를 줄여 현대인의 입맛에 맞춘 전략. 전통주 고유의 맛과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가야 한다는 철학으로 박찬관 전수자가 선택한 방법이랍니다. 전통의 기본을 지키면서 현대화를 시도한 결과 한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안동 소주가 품절되는 일도 있었다는데요. 전통이라는 단단한 뿌리가 있었기에 새로운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었던 거죠. 전통유산의 전승을 위해 박찬관 전수자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아유, 그래도 잘 지내셨습니까? 안동 소주를 기반으로 한 칵테일바. 이곳은 박찬관 전수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의로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대표님이 이제 술을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를 소개를 해달라, 같이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딱 전화 받고 일어나서 오늘인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두 친구들이 공대 출신이에요. 이거 경북대학 안에 이 전통주 동아리도 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차출을 했죠. 요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하이볼이라든가 칵테일을 굉장히 이제 선호를 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손수 개발한 칵테일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맛보임으로 해서 이 안동 소주도 칵테일이 된다는 걸 이렇게 인식시켜주고 싶었죠. 그렇지. 두 청년은 그저 화려한 칵테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안동 소주 도제 교육을 받으며 안동 소주의 기본기를 다졌습니다. 막걸리, 그다음에 다양한 과실주, 안동 소주 양조 다 하고, 양조뿐만 아니라 미생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누룩이라든지 입국을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국의 이런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활동하고 계신 분들 다양하게 만나보면서 실제 현장은 어떻고 이론적으로는 어떻고 그다음에 산업은 어떤지 세 가지를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거 전문성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안동소주 도제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안동소주 역사,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른 안동소주랑은 어떻게 다른지, 뭐 그 외 전통주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는데 그 과정들 자체가 되게 재밌었어요. 탄탄한 교육을 받은 후 톡톡 튀는 청년들은 안동소주만의 이야기를 살려 이색 칵테일을 개발했습니다. 안동의 이야기 중에서도 안동소주를 만들 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옛날에 안동소주를 만들 때는 이런 솥 안에 안동소주의 모주인 청주를 놓고 그 위에 소주꼬리를 올려서 불로 직접 팔팔팔 끓여서 만들던 그런 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던 모습을 손님들도 칵테일을 먹으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외에도 안동소주의 밀주 역사를 담아낸 칵테일과 옛 안동소주 병에서 영감을 받은 청량한 칵테일이 탄생했죠.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은 또 거기에 전문가를 데려와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이 창우가 또 자기만의 또 배운 거에 대해서 터득해서 개발하는 게 안동 소주만의 이 칵테일을 개발했는 게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죠. 건배! 이곳 전통주 칵테일바는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안동의 새로운 명소가 됐는데요. 우리는 이곳에서 지역의 전통 문화가 젊은 세대와 호흡할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처음에 먼저 키를 한번 잡아주고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이 문화 자체가 사라질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밀주라 칭하고 이제 불법으로 막았던 거죠. 오호호호. 좀 어른들이 좀 즐기는 그런 술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칵테일로 좀 믹스를 하니까 좀 젊은 사람들도 좀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현대 흐름에 발맞춰온 전통의 변신은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유산이 미래 세대에게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는 어떻게 보면 뭐 태어난 지 한 20년, 뭐 3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요. 굉장히 트렌디하고 지금 현재주의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것에 대한 경외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젊은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숙성돼 있는 장인들의 어떤 삶, 그런 결과물들 이런 것들은 대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가치인데 원본에 대한 그리고 오랜 세월 어떤 축적된 것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고 그걸 현대화시키는 작업들, 이게 그냥 오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현대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재해석해주는 작업들을 계속하면서 대중문화와도 호흡하는 거를 계속 해주면 Z세대한테는 그런 클래시컬한 전통 문화가 소구할 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힙하지 않은 전통 예술은 없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유행이 쌓여서 지층이 된 게 전통 예술입니다. 어쩌면 우린 전통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착각한 걸지도 모릅니다. 사실 전통은 지금까지 계속 시대의 흐름과 호흡하며 변화해온 존재였습니다. 전통이 뭐 있습니까? 저는 젊은 사람들이 활성화를 해줘야 그게 전통이죠. 시대의 변화를 읽고 참신한 창조를 하는 것이 곧 전통을 지킨 것이다. 기본만 지키면 어떤 파격도 두렵지 않다. 어떤 변화와 어떤 변형과 어떤 흐름도 우리는 주저할 필요 없이 나아가야 돼.